안녕하세요. 루프킹 장 대표입니다. 오늘 영상은 루프탑 텐트를 사용하는 유저들이 정당하게 알 권리 그리고 공익을 위해 제작된 영상임을 먼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많이 알려져서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많은 분들께서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경미한 튜닝에 대한 구조 변경이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자, 앞서 저희가 영상에 보여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TS 알기 쉬운 자동차 튜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튜닝이라고 적혀 있고, 자 보시면 국토교통부 TS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그리고 2024년 개정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올해 최근 겁니다. 최근 거. 예, 올해입니다. 올해 24년. 이거 20년도 것도 아니고 1990년대 것도 아닙니다. 첫째 번째 페이지 보면은 승인이 필요한 튜닝 절차 안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승인 없이 가능한 튜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이시죠? 자, 경미한 튜닝 사례입니다. 경미한 튜닝 사례. 자, 여기 항목을 볼까요?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 쳐놨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자, 본 내용은 구조 변경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여태까지. 경미한 튜닝으로 분류되고, 이에 대한 내용은 24년에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여러분 이거는 구조 변경 필요 없으니까 편하게 여러분 설치하시면 됩니다 라고 명시를 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빨간 거 보시면 루프 캐리어도 있고 루프 박스도 있고 루프탑 텐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구조 변경이 필요 없는 내용들입니다. 경미한 튜닝이라는 얘기겠죠. 반대쪽도 보면은 놀바도 적혀있네. 놀바도. 놀바도 구조변경이 필요 없다고 적혀있네요. 별의별 게 지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구조변경 필요 없이 경미하게 하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잘 해놨어요. 여기는 보면은 승인이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승인이 구조변경이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보면 트럭을 내장탑으로 바꾼다든지 그리고 차체 차대를 변경한다든지 연료를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잘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구조변경 대상이에요.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구조변경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네. 자, 불법 튜닝, 이건 방금 전에 불법 튜닝이네. 이거는 불법 튜닝이라서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자,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자, 결론은, 혹시나 싶어서 다시 한번. 이거는 튜닝이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경미한 튜닝 사례라는 거죠, 경미한 튜닝 사례. 자, 튜닝을 그동안 장려했었고요. 자, 이건 경미한 튜닝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튜닝을 편하게 하라고, 자, 국토교통부의 산하에 있는 TS 안전공단에서 이렇게 배포한 자료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처한 현실은 그게 아니죠. 뒤집어 놨어요, 그냥. 하지 말라. 하려면은 돈 내고 구조변경 해라. 이런 겁니다, 지금 상황이. 자, 루프탑 텐트 검사가 가능한가? 루프탑 텐트 달고 검사를 할 때 텐트에 달았다는 거예요. 검사가 가능한가? 불가인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소형 차량, 대다수가 소형 차량이죠. 그러니까 소형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승용차 세다도 되고 그리고 SUV도 되고 그리고
그 스타렉스 이런 것도 RV 차량도 소형 차량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들은 60km에서 120km 이내, 무게가 이내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차량 총 중량에서 60kg가 넘어갈 경우에는 구조 변경을 하라, 이 뜻입니다. 결론은 검사가 60kg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동안은 경미 튜닝이라고 해서 뭐 그런 무게에 대한 제한이 뭐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근데 본 내용은 이제 그 넘어갈 경우에는 이제 검사가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루프탑 텐트가 무게가 넘어가요. 60kg가 넘어가는 게 대다수입니다. 예. 뭐 평균적으로 한 70kg, 뭐 좀 나가는 것들은 한 80kg 정도가 좀 넘어가는데, 그럼 결국에는 구조 변경 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에 대한 지금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루프탑 텐트 쓰는 유저들이 지금 아주 그냥 심경이 막 자기가 선량하게 뭐 죄진 게 없이 열심히 살았고 내절을 즐기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범법자를 만들어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국가가, 국민을. 세금도 잘 내고 있는데, 뭐 내가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누굴 때린 것도 아닌데, 그냥 불법자를 만드는 상황이에요. 여태까지 인생을 떳떳하게 잘 살았는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따지면 지금 무게에 의해서 지금 구조변경 하라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산하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떼고 검사 맡으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확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픽업 트럭을 보면은,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놀바를 많이 탑니다. 놀바라는 거는 차 뒤에, 적재함 뒤에 그 쇠파이프로 해서 이제 다는, 그러니까 구조물인데, 이 놀바라는 태생 자체는 원래는 차가 전복 시의 그런 안전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러니까 롤케이지라고 하죠. 차가 전복되면 픽업 트럭에 뒤에 진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지면 수평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 차가 막 수평이 안 맞겠죠. 그런 위험성을 좀 보장하고, 그리고 또 짐을 싣기 위해 했을 때 짐을 고정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조용 쪽으로 보면은 뭐 텐트라든지 뭐 어닝이라든지 이런 걸 추가적으로 달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그러니까 놀바는 불법인가? 놀바도 불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왜냐면은 물론 무게가 60kg가 넘어갈 경우입니다. 안 넘어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경미 튜닝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좀 부피가 있는 것들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이것도 무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불법으로 간절 확률이 매우 높아진 상황인 거고, 그리고 대다수의 검사소에서는 불법으로 봅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막 태클 거는 거죠. 이거 불법인데? 이거 떼고 오셔야 돼요. 예. 60kg 이하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막말로. 근데 떼고 오래. 뭐 설명을 해도 뭐 들어주지도 않아. 네, 그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픽업 트럭도 예를 들어서 픽업 트럭에 또 하체 보호를 한다고 해서 언더커버를 많이 답니다. 심지어 쌍용 넥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는 그걸 또 옵션을 또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언더커버를 하게 되면 그거는 뭐 하냐? 예, 그것도 차체 총 중량이 넘어가기 때문에 불법으로 볼 확률이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웃긴 건 뭐냐면 차량 총 무게가 있으면 거기에 언더커버, 뭐 엔진, 뭐 하부, 뭐 그걸 번호 특히 뭐 1번, 2번, 뭐 3번, 뭐 TC, 뭐 이렇게 뭐 커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냥 걔네들 쇳덩어리가 두께가 뭐 전문용어로 4T, 그러니까 4mm 이상 되거나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찍었을 때 차가 이제 보호할 수 있는, 하체를 보호할 수 있는 건데, 그것들 무게 더하면 60kg는 우습게 넘습니다, 결론은.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이제 차 총량이 늘어나니까 그것도 불법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거는 또 어영부영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영부영 안 넘어가는 데는 차 총 중량이 무게가 많이 나오니까 이거 짐 빼고 오세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웃기는 거예요, 결론은. 예, 웃기는 겁니다. 그러면 루프박스는 또 불법인가? 루프박스가 대다수가 뭐 60kg 넘지는 않는데, 제가 그래서 좀 확인해 봤어요. 루프박스가 일체형 박스면 어떻게 될까? 예, 일체형 박스 혼자 못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해봤는데, 뭐 제가 제조 사명은 밝히지 않겠는데, 저는 조금 뭐 어떤 한 곳은 65kg 나왔습니다. 예, 국내 회사입니다. 국내 회사의 한 회사는 일체형 루프박스 65kg. 그리고 또 국내 회사인데 이제 거기는 뭐 48kg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 48kg 넘을 것 같아요. 예, 그 48kg 넘을 것 같은데, 뭐, 공식상의 홈페이지상의 그 공식 데이터도 사실 일체형 루프박스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무게 나온 업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회사는 아예 무게 자체 공개도 안 했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60kg가 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해외에서 수입하는 유명 브랜드 툴레 이런 것들은 이제 일체형 박스가 아닌 것들은 60kg까지는 안 넘어갑니다. 뭐 그거는 혼자서도 들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거를 달고 짐을 실으면 60kg 넘겠죠. 결론은 그것도 짐 뺏어가야 돼요, 결론은. 그러니까 검사가 그것도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불법이다 아니다 이 간주하는 게 아니라 TS가 지금 제시한 지금 항목에 모든 게 지금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자꾸 무게로 압박을 주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점점 확산되면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레저 스포츠를 즐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루프탑 텐트는 구조 변경은 필수인가라는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질문. 자, 구조 변경은 필수는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고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그러니까 구조 변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단 검사 시에는 루프탑 텐트 달고 검사는 안 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겠죠. 의문이 뭐냐? 루프탑 텐트가 무게가 60kg 이하면 그러면은 그것도 불법일까요? 네, 정확히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입장은 60kg 이하면 불법이 아니다는 게 TS의 입장입니다. 달아도 된다. 근데 현존하는 검사소의 입장은 어떤가? 예, 뭐 무게 같은 걸 보고 이게 몇 킬로인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최근에 제 차를 가지고 검사로 갔더니 검사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거 60kg 넘기 때문에 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60kg 아니라 루프탑 텐트 달고 떼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60kg가 넘지 않습니다. 58kg입니다. 제가 뭐 내용까지 다 보여줬어요. 참고로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아이캠퍼사의 엑스커버 3.0입니다. 공식 무게는 58kg입니다. 실제로 사다리다 이런 거 더 뺐기 때문에 50kg 초반대로 내려갑니다. 확 내려갑니다. 근데도 이제 이러시는 제가 얼마나 반박을 잘하겠습니까? 검사분한테. 뭐 전문가인데. 그래서 했더니 선생님, 사장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사진으로 남기 때문에 저는 사장님 말씀을 100분 이해하나 이게 전산에 사진에 남아서 올라가면은 저희한테 페널티를 또 부과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속사정을 얘기하더라고, 속사정을. 그러니까 이걸 태클을 거는 거예요, 태클을. 예. 자기는 해주고 싶지만은 사진에 남으니까 너희 루프탑 때 달았는데 이거 뭐야? 이거 TS에서 이걸 태클로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압박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했어요. 계속 가던 제가 검사소였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떼고 올게요 하고 그냥 넘어왔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변경을 하면은 검사해도 됩니다. 그냥 검사가 자동 검사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또 나가면은 구조변경을 처음 할 때 이제 합니다. 그러면 구조변경이 어떻게 되냐면 내 차가 만약에 소렌토다. 소렌토에 루프탑 텐트 답니다. 그리고 구조변경 합니다. 그러면은 차량의 총 무게 플러스 요인은 이제 차량에 텐트 달았을 때 무게가 합산이 되고 그 다음에 높이가 합산됩니다. 그러면 구조변경 됩니다. 물론 비용을 내야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뗄 때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뗄 때는 마음대로 뗄 수 없습니다. 이것도 구조변경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무게도 빠지고 높이도 낮아졌기 때문에 다시 구조변경 하라는 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입장입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또 할 말이 있는데 이거는 그 다음 편에서 제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에서. 3. 루프탑 텐트 구조변경은 개인이 할 수 있나 없나? 네. 자동차 튜닝 시청을 자가로 할 시에는 루프탑 텐트 말씀입니다.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이 발생하는데 약 한 10만 원 초반대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정확히 뭐 13만 8천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 거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 구조 변경 전산 등록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이거는 상급 이상의 카센터 등이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가 없어. 없습니다. 결론은 불가하다는 거예요.
개인이 내가 만약에 상급 정비소 카센터를 하고 있어. 그분은 돼. 자기가 신고해서 자기가 다니까 해도 돼. 그러나 결국에는 안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대행을 전문 업체 대행에게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이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희박합니다. 희박해. 그래서 좀 많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 만약 구조 변경을 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파파라치에게 찍혀 신고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좀 사실은 참 이건 좀 복잡한데, 우선 TS 입장은 그렇습니다. TS 입장은, 자, 이건 다 자료 조사한 겁니다. TS는 우리는 검사 시의 합부를 판단하는 기관이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걸 가지고 뭐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게 TS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파파라치가 뭐 상관이 없겠네요, 결론은.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경찰청 입장하고 또 지방자치제 그런 지자체의 입장하고 또 다릅니다. 최근에 사실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슈가 뭐냐면, 이거는 뭐 제가 자료를 첨부하겠습니다만, 만약 루프탑 텐트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구조 변경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하다가 만약 파파라치에게 찍혀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또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TS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입장은 우리는 단속할 그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량 검사 시에 검사가 되냐 안 되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 부분에서만 우리가 관여하는 거지, 이 외적인 거로는 우리는 뭐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게 TS의 입장이고, 경찰청은 이제 또 TS하고 입장이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은 뭐 TS 입장,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경찰청은 존중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TS가 불법이라는데 그러면 우리도 단속 대상을 하는 게 맞다는 게 또 경찰청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상반됩니다. TS는 우리는 검사에 대해서만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 우리가 기관이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라는 게 TS 입장인 거고, 경찰청은 TS가 불법이란데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야지 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릅니다. 근데 또 경찰청은 바로 다이렉트로 경찰청이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또 웃긴 건 지자체로 넘어갑니다. 지자체로 넘어가면 이제 신고된 지역에 있는 지자체에서 이제 하달되게 됩니다. 우리가 국민신문고의 시스템을 보면은, 이게 이제 뭐 주차 관련돼서 뭐 단속건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신고를 하면은 하달됩니다. 해당 관할 지역으로. 근데 경찰서로 가는 게 아니라 또 그런 지자체법으로 이렇게 넘어가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각 지자체의 이제 그런 의견을 따르는데, 실제로 이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이 알려진 건 아니고요. 이거는 아마 모르신 분들, 이거는 뭐 너무 이게 실제로 아마 현재로서는 아마 단일 한 건일 겁니다. 오산시에서 있었다. 오산시에서 아이캠퍼 텐트를 달고 있는 유저분입니다. 유저분인데 누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인지 신고를 한 겁니다. 신고를 했는데 그냥 뭐 신고해서 국민신고에 올린 거예요. 올렸는데 뭐 이분이 뭐 성향 자체가 뭐 과속운전하거나 뭐 납포가 운전을 하거나 이런 분은 아니세요. 차종도 그랬고. 근데 뭘 알고 있는 분인지 어쨌는지 신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알려진 바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 캠핑 하시는 분이 찍었겠죠. 제가 봤을 때는 뭐 루프탑 텐트에 뭐 회의적인 뭐 그런 불만을 갖고 있던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신고를 했는데 국민신고에 올렸는데 이게 오산시로 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25,000원이 나왔습니다. 과태료가.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고객이 좀 황당한 상황이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확인을 하지도 않고 벌금을 부과했냐?
그러니까 무슨 사유로 벌금을 부과한 거냐 문의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오산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신고만 들어오면은 과태료 부과가 된다. 벌써 좀 웃기죠, 벌써. 오산시의 입장입니다. 신고만 들어오면 과태료를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냥 내야 된대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의 입장을 소명하려고 한다. 이게 우리는 루프탑 텐트는 경미한 튜닝으로 승인 없이 가능한 튜닝이기 때문에 이건 합법이다. 라고 해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오산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너희의 입장을 듣지 않겠다. 라고 했답니다. 이의를 제기를 받지 않겠다. 예. 그래서 이의 제기가 불가하니까 그렇게 알아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산시의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다른 지자체도 좀 확인을 했는데 이제 우선 일산으로 가겠습니다. 일산 서구청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예시를 해서 얘기했더니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부과를 할 수 있냐라고 루프탑 텐트 불법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우선 지자체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이제 따르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상황인데 벌금은 지자체 관할이랍니다. 벌금은. 그러니까 이거는 국토교통부의 이제 입장을 반영을 하되 벌금은 뭐 지자체에서 때리면 때리는 거 말면 많은 겁니다. 그러나 일산에서는 이제 했더니 일산에도 이런 관례가 없다. 일산의 예시입니다, 여러분. 예시로 일산을 든 겁니다. 이런 관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자료도 없기 때문에 단속할 근거가 없고 그리고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왜 그러면은 뭐 일산 입장은 무게를 달 수 없기 때문에 사진상으로 신고가 들어왔지만 이 무슨 불법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뭐 무게적으로 얘기한다는데 이 텐트에 대한 무게를 사진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는 게 한 지방 자치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들도 좀 신고했는데 현재 또 아이캠퍼 자체적으로는 고의신고를 했습니다. 고의신고. 예, 왜냐하면 일부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자체가 입장이 몰라. 아무런 그런 지자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에다가 스카이캠프 4인용을 올리고 신고를 했습니다. 국민신고를 통해서 했는데 예, 해당 사항은 또 부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론은 웃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약간 좀 다른 얘기를 좀 덧붙여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게 말씀드리면은 9월 2일부로 그 주차장법이 시행이 되는데 자, 차박 금지 관련돼서 그 주차장에서 차박을 못하게끔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근데 웃긴 거 뭐냐면 그게 대한민국에 있는 지자체마다 입장이 다 다릅니다.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단속 대상이고 뭐 이렇습니다. 어떤 곳은 뭐 간단하게 차크닉 정도 하시고 뭐 차박을 하시고 가시는 거는 전혀 저희는 대상 단속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어떤 곳은 또 단속 대상입니다. 결국에는 사용자들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국민들이 너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 시행이 안 했지만은 아마 9월 2일부터 시행을 하겠죠. 그러면은 아마 좀 이 부분에서 좀 혼란이 야기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자체적인 시행을 해보셔서 그런 시행착오가 나오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캠핑 차박을 좀 조용히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지역을 이제 못 가게 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루프탑 텐트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차박이라는 개념이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차는 항상 늘 돌아다니는데 달고 다니다 누가 신고하면은 그 지역 자체제마다 좀 다르게 입장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의 입장도 그러니까 TS 안전공단은 국토부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 준공무원 집단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이제 TS에서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전문 집단이니까 정리해서 교통부로 올라가서 교통부에서 승인해서 이게 법으로 제정이 되는데 뒤죽박죽이에요.
이거 뭐 지자체도 뒤죽박죽이고 완전 엉망입니다. 지금 루프탑 텐트는 차를 달고 이동하는 거잖아요. 캠핑을 하고 안 하고 둘째 문제고 달고 운전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느 지역 갔더니 난 캠핑도 안 했어. 근데 가다가 신고 당한 거야. 어디 갔더니 신고가 돼버리고 어떤 곳은 안 되고. 그게 뭡니까? 말 같지도 않은 거지.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제 사진을 첨부하겠지만은 탄소 과태료 용지 나왔잖아요. 근데 웃긴 거면 지자체는 받지도 않는데. 웃긴 거 아닙니까? 왜 의견을 안 받아? 확인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유를 25,000원 생돈을 내야 됩니까? 우리가 뭐 죄인입니까? 텐트 달고 다니는 게 죄예요? 세금 다 냈는데? 현재 루프탑 텐트 제조사 및 수입사들은 어떤 입장인가? 이것도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현재 루프탑 텐트 그 구조 변경 관련돼서 언급하는 제조사, 수입사는 없습니다. 없어요. 찾아보세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없어요. 저만 떠들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뭐 루프탑 텐트 제조사입니까? 제가 뭐 수입사입니까? 저만 떠들어요. 황당합니다. 뭐 그나마 아이캠퍼에서는 구조 변경에 관련돼서 공지문을 올렸습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올렸고 공식 카페에도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국가에서 뭐 구조 변경을 시행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인해서 구조 변경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텐트에 관련된 도면 같은 걸 제공하오니 필요하신 그런 이제 구조 변경 원하신 분들은 이제 해당의 자료를 통해서 구조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라고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예. 아이캠퍼도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다른 곳들은 아예 언급 자체도 없고 수입사 한 곳도 공식 홈페이지에 누가 고객분이 유저가 그러니까 아이캠퍼가 아닙니다. 중국산 수입 텐트 수입하는 곳인데 그래도 나름 이름 있는 회사인데 그 공식 카페에는 우선은 본사의 입장은 아예 없습니다. 그냥 댓글로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습니다. 예, 보름이 넘었어요. 입장 표명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루프탑 텐트 수입 업체를 또 한번 제가 만나봤습니다. 물론 중국산입니다. 그 업체 대표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업체 대표는 이 얘기를 하더군요. 뭐 구조 변경 해야죠 뭐. 예, 참 아주 그냥 태연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무관심, 법 규제가 바뀌었는데 그냥 따라가야지 하는 입장입니다. 수입사나 제조사나. 예. 저는 여태까지 제가 봤을 때는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거를 반박을 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뭐 계도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를 그냥 하라? 그것도 구조 변경 하는 것도 돈 내고 떼는 것도 돈 내는데 해라?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떠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조금이나마 미천하지만 많은 분들이 루프탑 텐트 쓰시는 분들, 차를 오토캠핑을 즐기신 분들이 뭔가 좀 더 우리가 알리고 많은 분들에게 이런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의 그런 내저에 그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인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루프탑 텐트 수입사입니다. 또 중국산입니다. 중국산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곳이 최근에, 최근도 아니야. 어젠가 그저께인가. 어느 한 곳은 그냥 텐트 관련돼서 자기네 쓰는 유저도 관심이 없는지, 표명도 없으면서 테이블 광고는 하고 있더라고, 테이블. 우리 테이블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접이식 되고요. 알루미늄 가볍습니다. 해서 디귿자로도 쓸 수 있고, T자로 쓸 수 있고요. 미음자로 쓸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한심합니다, 한심해. 지금 이 시국에 팔자고 지금 쇼하는 겁니까, 그거? 유저 몇 명 되지도 않는 업체긴 하지만, 예, 화가 나더군요, 화가. 예. 이게 대한민국의 레저 그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쪼무레기죠, 쪼무레기. 쪼무레기들이 하는 태도입니다. 예. 아니, 저는 수입사도 아니에요. 저는 제조사도 아니에요. 아니, 지들 고객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쓰는 불편한 거는, 쓰는 불편함을 최소한 얻게끔 해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은 목소리도 안 내냐? 팔면 땡이야?